안녕하세요. 판교 김 부장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 흐름에서 어제 잠깐 반등하나 싶었는데 역시 미국이나 유럽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미국 대선과 현재 다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이슈로 전 세계적으로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주의해 주시고 저번에 올린 영상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던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 실적 발표 시즌이라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의 영향으로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 반등 시 실적 부분이 더 부각될 예정이고 매출로 인한 실적 상승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결국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하락 흐름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분할로 모아가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 종목이었던 LG화학이 오늘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G화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기반 정보를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LG화학은 LG그룹의 계열사로 매출액이 LG전자 다음으로 높으며 시가총액이 LG그룹 내에서 제일 높은 핵심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LG 창업주인 구인의 회장이 부산에서 설립한 화학공업사가 모태이고 1995년에 LG화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에 LG화학, LGCI, LG생활건강으로 3개의 회사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석유화학, 2차 전지, 첨단 소재, 생명과학 등 4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01년에 회사가 분할이 되고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28조 6천억 정도이고요.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43조 1,300억 정도입니다. 자, 이 LG화학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석유화학, 첨단 소재, 생명과학, 2차 전지에 4가지 사업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2차 전지, 즉 여러 가지 배터리 사업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성장을 하고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부분인데 사실 이 전기차의 경우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작년부터 전기차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관련 배터리 매출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를 선두로 해서 이제는 기존의 양산 자동차 업체들도 모두 전기차를 개발하고 출시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기차 인프라도 점점 발전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자동차들이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 자동차로 바뀌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대 흐름상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고요. 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인데 LG화학에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 만큼 여러 중국 업체들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LG화학의 배터리가 인정을 받으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적으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성장 기대감으로 모두 상승을 했고요. LG화학의 경우도 같이 분위기를 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즉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서 가장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인데 문제는 이 배터리 부분을 분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번 달 9월에 이 배터리 사업 분야를 분사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찬물을 끼얹었는데 오늘 주주총회에서 배터리 사업 부분 분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배터리 사업 분사 안건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배터리 부분은 12월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란 이름으로 분사가 됩니다. 지분은 LG화학이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 형태로 분할이 되고요. 자본금은 1,000억 원 정도이고
이제 이 분사되는 사업 부분의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6조 7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LG화학에서 밝힌 분할 이유는 배터리 사업이 성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시설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글쎄요, 내용은 이해는 가지만 시설 투자 비용이 약 3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성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을 굳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특히 이 배터리 성장 가능성을 보고 많은 투자자들이 LG화학에 투자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을 분사를 하면서 기존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에게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라는 것이 회사의 매출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성장 부분을 통째로 분리를 했으니 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배터리 부분을 분사를 해도 LG화학의 다른 사업들로 매출이 나오기는 하지만, 뭐 기존의 석유화학과 2차 전지의 앞으로의 성장 방향성을 본다면 뭐 어떤 것이 더 성장할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사되는 에너지 솔루션은 기업 공개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모으겠다고 밝혔는데, 빠르면 내년에도 상장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배터리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만 손해를 볼 상황이 되었는데,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분사 반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주주총회에서 투표도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어제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해서 77% 정도 참석률에 찬성이 82%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LG화학의 지분 구조를 보면 LG가 대주주로 30%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10% 정도, 외국인이 40%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8%, 일반 개인들이 12%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G야 뭐 당연한 거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가 됐는데, 언론에서는 어제까지 개인들과 국민연금이 반대를 한다고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뭐 솔직히 국민연금의 경우 어차피 통과가 될 걸 예상하고 그냥 체면 차리기, 눈치 보기 용으로 반대를 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총에서 현장 투표도 진행하지 않았고, 현장 질문에서 사회자가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않는 등의 불성실한 주총이 진행이 되었고, 개인 투자자들도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식의 주총이 열린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3월에 코로나 이슈로 크게 하락이 한번 나온 이후에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에 급상승이 나오면서 예전 전고점이었던 58만원을 돌파하면서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그러다가 9월 17일에 배터리 부분 분사 발표를 하면서 하락 흐름으로 추세가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급상승에 대한 조정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하락 흐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도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하락에 대한 반발 상승도 나오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흐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코로나 하락을 제외하고는 작년부터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납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고점인 58만원을 돌파하면서 나온 오버슈팅 부분인데, 그 이후에 분사 발표가 나오면서 저 돌파 영역이 굉장히 위험한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배터리 성장 기대감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급상승과 배터리의 분할로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의 경우 성장 기대감이 빠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60만원대를 지지해 주면서 횡보를 하는 게 그나마 제일 좋겠지만, 배터리 부분을 분사하고 별도 상장을 진행하게 되는데 과연 저 기준을 지지해 줄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 오버슈팅 부분의 경우도 9월에 분사 발표를 했는데, 물론 9월에 준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리 준비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
미리 알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 부분과 분사 결정까지 어느 정도 의도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을 보시면 아직 추세선은 꺾이지 않았고 급상승에 대한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 분사로 인해서 하락 흐름으로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나마 외국인 비율이 높은 점은 다행이지만 신규 투자의 경우 앞으로 12월에 있을 분사를 지켜보고 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된 이후에 자회사 상장 이슈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모두 대박 나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